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진지하게 마주하고 깊이 고민해봐야 할 질문으로 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50대, 60대, 70대, 80대가 되면 우리의 심장 속에 피어나는 그 뜨겁고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감정은 정말로 끝이 나는 걸까요? 세상은 유독 시니어들이 사랑에 대해서만큼은 혹독하고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밀곤 합니다. 을에 그저 외로움을 달래는 정신적인 교감일 뿐, 혹은 친구처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정도겠지 하고는 그 순수한 사랑의 의미를 아주 쉽게 무심하게 격하시키는 경향이 짙습니다. 때로는 들어서 주책이다, 망측하다, 점잖지 못하다라는 참으로 날카롭고 아픈 꼬리표를 아무렇지도 않게 붙여버리기도 하죠. 마치 나이가 들면 사랑의 감정마저도 사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시선 속에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주저하게 되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이야기할 때 청춘의 전유물처럼 여기곤 합니다. 풋풋한 설렘과 뜨거운 열정, 눈부신 외모와 넘치는 활력, 이 모든 것이 마치 사랑의 필수 조건인 양 사회는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사랑이라는 감정은 정말로 특정한 나이에만 허락되는 것일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삶의 지혜가 깊어지고 세상의 풍파를 겪으며 더욱 단단해진 마음은 오히려 더 깊고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서로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고 보듬어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은 나이라는 숫자에 갇히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넘어선 진정한 동반자를 찾고 함께 남은 삶이 페이지를 채워나가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은 젊은 시절의 사랑 못지않게 순수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지닙니다. 그런데 왜 유독 시니어들의 사랑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못한 걸까요? 그분들의 인생, 경험과 감정의 깊이는 무시한 채 외적인 모습만으로 판단하려는 이중적인 잣대는 정말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제이가 그 어떤 주저함도 없이 단언하건대 우리의 심장은 결코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세월이 깊게 쌓여 주름이 늘고 몸이 조금씩 예전 같지 않을지라도 누군가의 손을 따뜻하게 잡고 그 온기를 느끼고 싶고 그 품에 꼭 안겨 위로받고 싶으며 사랑을 담아 입을 맞추고 싶은 그 감정,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강렬한 설렘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회가 가하는 수치스러운 낙인이 아니라 우리가 이 순간에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가장 원초적이고 아름다운 증거가 아닐까요? 그 누구도 감히 입에 담지 못하고 쉬쉬하며 때로는 터부시하기까지 하는 그 단어, 바로 욕망입니다. 그것은 단지 성적인 욕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연결되고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은 인간 본연의 강력한 생명력 그 자체입니다. 삶의 의미와 활력을 부여하는 근원적인 힘이죠. 오랜 시간을 함께할 동반자를 통해 삶의 외로움을 나누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며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저는 이런 감정들이야말로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 느꼈던 사랑의 형태와는 다를지언정 그 본질적인 아름다움과 소중함은 결코 퇴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풍요로움과 깊이를 더해주는 원동력이 되죠. 오늘 제이와 함께할 이 시간 황혼의 반란은 이처럼 뜨겁게 타오르지만 오랜 시간 숨죽여야 했던 그 감정들을 숨김없이 파헤쳐보고 세상의 뿌리 깊은 편견의 정면으로 그리고 당당하게 도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과연 나이든 사람들의 사랑에 대해 어디까지 이해하고 또 어디까지 존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시니어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할 수 있는지 그 진실을 제대로 마주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얼마 전 제 채널의 한 70대 여성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듣고 깊은 공감과 함께 가슴 한편이 시큰함을 넘어 아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와 남편, 내조에 바치며 자신의 청춘과 꿈을 유보한 채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배우자와 사별한 뒤 깊은 외로움과 상실감 속에서 삶의 의미를 잃어가던 중 용기를 내어 콜라텍이라는 공간에서 우연히 만난 한 남성분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 손을 잡았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고 수줍게 뽀뽀를 했을 때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진정한 사랑과 따뜻한 유대감을 느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한 설렘과 주체할 수 없는 행복이었다는 그녀의 말에서 저는 그 어떤 젊은이들의 사랑 못지않은 순수함과 진심을 보았습니다. 그 감정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인간이 오랜 고독과 희생의 시간을 지나 비로소 자신을 위한 행복을 찾아 나서는 용기 있는 발걸음이었죠. 그런데 그 행복도 잠시 우연히 카페에서 남편이 지인분, 아내를 마주쳤을 때 그분은 대뜸 그 여성, 시청자분의 얼굴에 대고 굳이 죽은 년만 불쌍하다며 매몰차고 모욕적인 짜증을 내고는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 시청자님의 마음은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졌을까요? 용기 내어 시작한 사랑이 온전히 존중받기는커녕 죽은 남편에 대한 불충으로 낙인 찍히고 세상에 차가운 손가락질에 얼어붙었을 그 마음을 생각하니 저까지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공공연한 장소에서 들은 그 한마디는 단순한 비난을 넘어 한 인간의 존엄성을 뿌리째 흔드는 폭력이 아니었을까요? 그분은 그날 이후로 혹시나 또 다른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 어렵게 시작한 새로운 사랑이 관계마저도 숨기게 되고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서는 것을 주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행복을 당당하게 누릴 권리마저 박탈당한 셈이죠. 이 이야기는 비단 한 분만이 사연이 아닐 겁니다. 이것이 바로 뒤늦게나마 사랑이 감정을 느끼고 다시금 행복을 찾아 나서는 시니어분들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참으로 잔인하고 냉혹한 현실의 단면입니다. 사랑을 시작한 당사자들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감정은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채 무시당하고 오히려 세속적인 도덕적 잣대와 이미 세상을 떠난 배우자에 대한 해묵은 의무감 그리고 알량한 체면이라는 이름으로 무참히 짓밟히는 현실인 것이죠. 우리는 왜 사랑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억지로 사회가 정해놓은 틀 안에 가두려 하는 걸까요? 제이는 정말 궁금합니다. 세상은 왜 이토록 시니어들의 감정을 사랑이라는 보편적 가치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저 나이 들어 주책이다라는 싸늘한 비난과 손가락질로 몰아세우는 걸까요? 이처럼 깊은 이해 부족과 뿌리 깊은 편견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놓치고 있으며 또 그분들의 남은 삶에서 어떤 빛과 활력을 빼앗고 있는 걸까요? 저는 우리 사회가 이 질문에 진지하게 답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황혼의 사랑, 그 마지막 불꽃 같은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 무엇일까요? 참으로 안타깝고도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다름 아닌 부모님이 평생을 바쳐 사랑과 헌신으로 키워낸 바로 자식들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점입니다. 자식들의 반대는 놀랍게도 부모님의 진정한 행복이나 순수한 사랑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아주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돈 문제, 즉 재산 문제와 깊게 얽혀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엄마가 저 남자랑 재혼하면 우리 유산이 줄어들 수도 있잖아. 아버지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잊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말이 돼? 우리 집안의 체면은 뭐가 되냐고. 부모님의 남은 인생을 걱정하는 척하지만 그 속내는 다른 경우가 많죠. 아버지가 힘들게 모은 돈 저 여자한테 다 뺏기면 우리는 뭘 받으라고. 엄마가 재혼했다가 혹시라도 이혼이라도 하면 재산 분할해줘야 하는데 그럼 우리 엄마 몫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유산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자식들은 부모님이 남은 인생에 찾아온 뜻밖의 행복보다는 자신들이 받게 될 상속 지분을 먼저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자식들은 부모님의 새로운 반려자가 혹시라도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합니다. 평생을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우리 집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에 낯선 이가 드나드는 것에 대해 마치 우리의 영역을 침범당했다는 식의 묘한 배신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신들만이 부모님을 돌보고 소유해야 한다는 이상한 독점욕과 소유욕이 발동하는 것이죠.
부모님의 남은 인생, 그 마지막 불꽃 같은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랑과 행복을 자신들의 유산 문제와 남들의 따가운 시선이라는 명분으로 너무나도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셈입니다. 부모님께는 가족을 위해 평생 희생하고 헌신한 대가로 이제는 그저 외로이 홀로 지내야만 한다는 무언의 압박을 가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런 자식들의 태도는 부모님의 기본적인 행복 추구권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부모님을 한 사람이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식이라는 이유로 부모님의 삶이 방향을 결정하거나 그분들의 감정을 무시할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사랑은 개인의 선택이며 그 선택은 그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계산으로 인해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이가 이 자리를 빌려 자식들에게 직설적으로 그리고 간곡히 묻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누는 사랑은 그렇게도 고귀하고 숭고하며 아름답지만 정작 부모님들의 사랑은 그저 천박하고 저급한 욕망에 불과하다고 치부하는 겁니까? 왜 부모님의 진정한 사랑과 행복은 오로지 통장 잔고로만 계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부모님의 행복이 당신들의 상속 지분보다 못하다는 말입니까? 당신들은 부모님이 외로움에 몸부림치며 눈물 흘리는 것을 정말로 원하십니까? 부모님께서는 당신들을 키우시느라 자신의 젊은 시절과 꿈을 포기하셨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남은 생이 마지막 행복을 찾아 나설 때 그 길을 막아서는 것이 과연 자식 된 도리일까요? 어쩌면 부모님이 새로운 사랑은 당신들에게 더 큰 위안과 행복을 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활력있고 행복한 모습을 보면 당신들 또한 심적으로 훨씬 평안하고 뿌듯함을 느끼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황혼재혼이 겪는 가장 큰 비극이자 모순이며 우리가 반드시 함께 깨부숴야 할 견고한 편견의 벽입니다. 만약 제 채널이 유익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러한 솔직하고 때로는 불편한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가 함께 더 나은 사회,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님의 행복을 응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님 또한 우리처럼 사랑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온전한 인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시니어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조차도 유독 성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쉬쉬하며 입 밖으로 꺼내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시니어는 점잖게 그저 혼자 고독하게 남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뿌리 깊은 유교적 편견과 고정관념 때문이겠죠. 마치 성적인 욕구는 젊은이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나이가 들면 그런 욕구는 저절로 사라지거나 혹은 숨겨야 할 부끄러운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만연해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와 실제 임상 사례들은 우리의 이런 막연한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놀라운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노년에도 성적, 욕구는 분명히 그리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존재하며 오히려 적극적이고 건강한 성생활은 노년층의 삶의 만족도를 현저히 높여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도 매우 긍정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쾌락을 넘어 친밀감, 유대감, 자존감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죠. 성적인 교감은 파트너와의 깊은 정서적 연결을 강화하고 서로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며 이는 우울감이나 불안감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심지어 성생활에 대한 정년은 없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의학계에서도 노년의 성생활이 면역력 강화, 스트레스 해소, 심혈관 질환 예방, 숙면 유도, 심지어는 치매 예방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성생활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엔도르핀 분비를 활성화하여 전반적인 신체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실제로 노인, 독신자들 사이에서 예상치 못했던 성병이 보고되거나 적극적으로 비뇨기과나 산부인과를 찾아 건강한 성생활을 위한 조언을 구하고 치료를 받는 노년층의 수가 점차 늘고 있다는 현실은 그동안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숨겨왔던 시니어들의 뜨겁고 원초적인 욕망이 결코 사라지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증명합니다. 이는 그분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인간으로서의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제이는 다시 한번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성적 욕구를 느끼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삶의 활력을 느끼고 있으며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증거입니다. 이성과의 따뜻하고 친밀한 교감은 그 어떤 고독감보다도 깊은 외로움을 달래주고 잃어버렸던 몸과 마음이 활력을 되찾아주는 인생의 마지막에 찾아오는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축복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성생활은 삶의 질을 높이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며 파트너와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드는 인간에게 있어 본질적으로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 사회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인간이 기본적인 욕구와 행복 추구권을 나이라는 이유만으로 억압하고 차별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며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누릴 권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께 제이가 다시 한번 직설적으로 그리고 진심을 담아 묻겠습니다. 언제까지 자식들이 눈치를 살피고 세상의 차가운 편견과 따가운 시선 뒤에 숨어 여러분 스스로의 소중한 행복을 외면하고 그저 견디기만 하실 겁니까?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 주책이야. 남들이 비웃을 거야. 라며 스스로의 소중한 행복을 검열하고 주저하고 심지어는 포기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남은 삶은 세상의 시선이나 자식들의 계산으로 인해 희생될 만큼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삶은 충분히 고귀하고 값진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그 어떤 편견과 비난도 여러분의 행복을 막을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제이가 이 긴 시간 동안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오직 하나입니다. 황혼의 사랑은 결코 주책스럽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혹독한 추위와 얼어붙은 땅을 뚫고 기어이 피어나는 마지막 꽃과도 같으며 여러분의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여전히 뜨겁게 살아 숨쉬고 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외침입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 못지않게 아름답고 어쩌면 더 깊고 성숙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황혼의 사랑입니다. 물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함에 있어 재산 문제나 호칭 문제, 그리고 기존 가족 구성원들과의 솔직하고 열린 대화와 합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조율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과는 별개로 사랑을 할지 말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결정은 오직 당사자 스스로가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자신의 행복을 기준으로 내려야 할 문제입니다. 다른 누구도 여러분의 감정과 삶의 방향을 함부로 재단하거나 지시할 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온전히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당신의 것이며 당신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망설이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이는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행복을 위한 작은 용기가 당신의 남은 삶을 전혀 다른 빛깔로 물들일 수 있습니다. 제이는 여러분의 그 강력하고 용기 있는 사랑과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존엄한 권리를 진심으로 그리고 뜨겁게 응원하겠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낡고 굳어진 편견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슴이 이끄는 대로 당당하게 사랑하십시오. 행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